이렇게 위중교사 1심도 코앞이고 민주당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위기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되레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어제 국회 앞 행사 때 이 사람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힘을 빼지도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하고 댓글이라도 쓰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손 꼭 잡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펄펄하게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조선 후기 명나라, 청나라에 대한 사대로 시작해 권력과 금력을 장악했던 기득권 세력들은 미군정에 아부하며 친미 세력으로 변신, 수많은 토지와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대물림하며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자신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을 없앨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강경파들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준혁 의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대선 과정, 총선 과정에서도 여러 민주당 내부에서도 구설이 있고 논란이 있었던 인물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제가 먼저 좀 읽어볼게요. 명나라, 청나라 사대주의, 친일, 친미 기득권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한다. 이거 사회적 타사 시도다. 이제 본인이 이제 역사학자니까 명청 시대를 언급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준혁 의원이 이제 어디 대학 교수님이시죠? 역사학과 교수님이신데 아마 한국 근현대사를 아마 다시 한번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보면 참 역사를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고 또 이 역사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아주 연결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소설이 생각났어요. 마치 풍차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해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이거 역사 이게 따질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굳이 이걸 알기 위해서 명청시대 다시 공부할 필요 없고요. 한국 근현대사 다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로만 보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를 왜 굳이 명청시대까지 가서 연결시킨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우리 조상들이 또 이런 세력들이 무슨 뭐 대장동 투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본인의 법인카드를 썼습니까? 아니면 뭐 모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현실만 보시면 될 거를 굳이 저렇게 역사학을 연결시켜서 한다는 거 글쎄요. 아마 책을 한번 쓰시면 국민들이 좀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청 시대부터 그러니까 조선 시대부터 일어났던 우리의 사대주의가 친일 친미로 갔다가 그 기득권들이 이재명 대표를 주기로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역사들을 소환하잖아요. 이분은 이제 조선 시대를 갔다면 최근이었죠. 한때 좀 논란이 있었던 이해식 비서실장이 고대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이제 본인은 그걸 인용한 그 뜻이 아니라고 했지만 저런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게 그 최진봉 교수님, 물론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살인이다, 뭐 정치 판결이다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 마치 이재명 대표를 약간 신성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실제로 뭐 재판은 뿐만 아니고 중도층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를 신성시했다고 보지 않고요. 예. 저도 목사고 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이재명 예. 대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뭐 의원들이 글 쓴 거에 신성시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예. 이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그걸 원하지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김준영 의원의 말에 저는 역사적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근데 뒷부분에 가서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구축해 놓은 세상을 없앨 것이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정치의 목적과는 좀 달라요. 예.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그 의원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게 지금 억압과 탄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예. 생각들을 표현하는 과정에 자기들 나름대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예를 들어서 듣는 사람 입장이 지나치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걸 원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신이든 뭐 애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런 원하지 형태로. 않는데 옆에 주변 사람들이 한다는 근데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본인들의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이제 일부러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이재명 대표가 억울하는 걸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본인들이 알고 있는 또 본인들이 표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니까 예. 그걸 일일이 이재명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저게 전체 뭐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라고 원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저는 않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조금 더 지나치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 강경파는 좀 더 1심 선거 이후 유죄 이후에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오늘 본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서 이 사람과 함께 전통시장을 누볐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정치가 대리인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 대리인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받지 않고 우리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주인이 나서야지. 말을 안 들으면 혼을 내야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 민생을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목골시장과 영동시장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주당 또 경기도는 이와 같은 민생 살리기, 경제 제대로 살리기에 함께 힘을 합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을 찾았습니다. 여기 좀 저희가 돼지꼬리를 해서 했던 게 비명계 플랜 B 후보 아니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가리켜서 그 두 사람 뭐 오늘 뜻을 같이 하고 원팀 대응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앵글이 좀 생경하고 좀 여러 해석들이 많이 나오는 게 서영주 대변인 일각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김동연 지사를 그렇게 막 호의적으로 보진 않더라고요. 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료 다 넘겨준 거 아니냐 혹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 이재명 대표 내부 교섭 이 행보를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많은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원톱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열망은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최근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선거에서 중용을 받다 보니 못내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겠으나 김동연 지사에 대한 또 오해도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를 들면은 법인카드에 대한 수사 의뢰를 했다. 그 사실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사 의뢰의 시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취임도 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이거는 사실과 다른데도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괜한 미움을 받고 있고요. 플랜 B에 대한 후보로 떠오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김동연 지사가 플랜 B 후보들 중에 여러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지 예. 김동연 지사가 뭐 딱 확정적으로 플랜 B의 후보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그 과대 해석인 것 같고요. 좀 지켜볼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김동연 지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내에서 이해식 의원 아까 말씀드렸고 뭐 김진영 의원도 그렇고 다소 뭐 어떤 분들은 좀 국민적인 시각이나 눈높이에서 거부할 수도 있으나 당에서 유력한 대권 후보고 지도력을 뭐 인정받아서 연임하는 대표에 있어서 예.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만족을 할까요? 저는 이 어려움에 처했을수록 더 위로의 말을 던지는 부분에서 각자 할 수 있는 표현 방식이다 생각하고요. 김동연 지사도 저런 표현들은요. 어려울수록 함께 힘을 합치자. 이게 민주당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이후에 이 대표의 행보라 또 재판이 없는 날 김동연 지사를 또 만났기 때문에 여러 정책 해석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어제 한 행사 축사에서 뭐라 그랬냐면 정치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기분이다. 현행 선거법을 고쳐야 된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전 정말 몰랐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뭐 이런 선거에 따른 이제 리스크를
다 느끼고 또 감당해야 되는 처지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본심이 그대로 있지 않을까. 국민들 입장에선 선거운동이란 말 대신에 거짓말이란 단어를 넣어서 예. 거짓말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행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거짓말. 전 이렇게 읽어야 된다.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예. 하는 그런 선거법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민주당의 한 의원이 현행선거법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혹은 벌금 100만 원이 당선 이상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당선 무효형인데 이거 1000만 원 올려야 된다. 다음 한번 볼게요. 오늘 한동훈 대표 말 중에는 이것 또한 그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충성 경쟁 아니냐. 이재명을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제 페북에 제가 오후에 이 내용을 좀 분석해서 쓴 게 있는데 그러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뭐라 그랬냐. 예. 부칙에 이 법 이전에 허위사실 유포를 한 거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예. 그러니까 면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민주당 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지금 이 방송을 들어오기 전에 판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예. 찾아봤더니 2018년에 실제로 그런 판결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부칙에 그렇게 돼 있으면 면소 대상이 안 된다라는 판결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법안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발의를 했냐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서 봤어요. 예. 봤더니 허위사실 유포를 삭제하는 법안이 14일 날 발의가 되고 예. 그다음에 당선 무효형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 15일 날 발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 당일에 발의를 했다. 발의한 거죠. 예. 자, 그렇게 두 개를 발의를 했는데 예. 부칙에 이전 범죄에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만 요것만 딱 해놨고 예. 15일에 발의한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거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15일 내용이 만약에 개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2심 선고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이하로만 낮추면은 벌금 1000만 원 미만으로만 낮추면은 그러면 대선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쳇말로 쉽게 얘기하면 법안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가 소급 적용을 받아서 1000만 원 이상으로 만약에 법이 통과되면 대선에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저는 그래서 이게 약간 지능 플레이라고 느껴지는 게 저 예. 앞에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같은 경우에는 부칙으로 이전 범죄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걸 넣은 게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넣었지만 대상이 아닌 걸 넣었어요. 예. 그걸 14일 날 발의해서. 예. 그래놓고 15일 날 발의한 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예. 부칙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재명은 적용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잖아요. 예. 그러면 진짜 1000만 원 미만 예를 들어 900만 원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민주당도 430억을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구조가. 예. 그래서 짜여져 있는 그림인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재밌는데 최진봉 교수가 재밌는지 아닌지 볼게요. 여기 보면 여 화면이 그러니까 박상수 대변인이 취재한 건 민주당이 발의한 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를 지우는 건 그 1심 유죄 직전인 14일에 발의를 한 거고 당선 무효형 벌금은 15일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대상이 아니니까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15일 거는 이번에 만약에 항소심 가서 좀 뒤집혀서 벌금 1000만 원 밑에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럼 이 시점에 이 발의한 의도로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또 제가 박상수 대변인의 말에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뭐 민주당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은 통과 안 돼요. 통과될 가능성도 없고요. 예. 거부권 반드시 행사하겠죠. 지금도 거부권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의 박희승 의원인데 이분이 판사 출신이에요. 예. 본인 말에 따르면 본인이 판사 시절에도 그 당선 무효형 벌금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실제 또 이수진 전 의원 있잖아요. 그 판사 출신으로 이수진 전 의원 이분이 21대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어요. 물론 폐기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한 건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하고 있고 실제 이게 지금 뭐 선거법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히 그 허위사실 유포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실제 민사상의 소송은 하지만 형사법으로 처벌 안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판례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축사는 이재명 대표가 선고 나기 전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선고 나고 나서 축사를 보낸 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국민의힘은 그것조차 왜 다시 축사도 되돌려받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서요. 보내고 인쇄됐는데 또 되돌려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안 자체가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 왜 이 시점에 이런 법안을 발의했냐?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서 두 분 말씀을 공히 들어봤다면